치유농업 식물자원 소재 관리. 치유농업 활동 소재로 사용되는 작물에는 채소, 화훼, 과수, 식량 작물, 그리고 기타 작물이 있다. 채소류는 베지터블이라는 것은 신선한 채소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활력을 제공하고 신선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원이라는 뜻이다. 채소가 중요한 이유는 영양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식이섬유 공급이나 체질 산성화 방지해주는 보건학적으로, 정서적으로 회복과 재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스트레스 장애 줄여주는 정서적으로, 그 다음 네 번째 관상적으로, 다섯 번째 기능적으로 채소 도움이 된다. 채소의 중요성은 영양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정서적으로, 관상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으로 도움이 된다. 채소에는 과채류와 근채류와 엽경채류, 그리고 흡부가 있다. 과채류에는 방울토마토, 고추, 오이, 가지, 딸기. 근채류에는 감자, 고구마, 무, 당근, 토란. 엽경채류에는 배추, 상추, 시금치, 쑥갓, 들깨. 순으로 설명을 한다. 채소 및 식량 작물에는 색깔에 따른 구분과 주요 기능이 있는데, 백색은 면역력을 높여준다. 백색은 마늘, 감자, 무, 양파, 인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마늘, 감자, 무, 양파, 인삼 이런 백색은 면역력을 높여준다. 면역력 강화. 인삼하고 무하고 감자, 마늘. 두 번째는 녹색. 녹색은 시금치, 배추, 열무, 브로콜리, 풋고추 이런 것은 폐와 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 황색. 황색은 콩나물이나 바나나, 과일류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을 강화해 준다. 그 다음 흑색. 흑색은 우엉, 금정콩, 검은깨, 메밀, 김 이런 것은 젊음을 되찾아 준다. 적색. 적색은 딸기, 토마토, 고추 이런 것은 항암 효과가 높다. 오렌지. 오렌지 색깔은 당근, 고구마, 호박 이런 오렌지 색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준다. 혼합색. 예를 들면 다양한 조화가 가능한 것은 무지개 색깔 뭐 이런 거는 혼합색도 있다. 다시 백색은 마늘, 감자, 무, 양파, 인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브로콜리, 배추, 시금치 이런 녹색은 폐와 간의 건강을 좋게 하고, 풋고추, 콩나물, 바나나 이런 거는 황색, 콜레스테롤을 강화해주고, 금정콩, 검은깨, 김, 메밀 이런 흑색은 젊음을 되찾아주고, 딸기, 토마토, 고추 이런 것은 적색, 빨간 고추 이런 것은 항암 효과가 높고, 당근, 고구마, 호박 같은 오렌지 색깔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준다. 황색은 콩나물, 바나나 이런 거고 콜레스테롤을 강화해주고, 오렌지 색깔인 당근, 고구마, 호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준다. 금정콩, 검은깨 같은 검정색은 젊음을 되찾아주고, 시금치, 배추, 브로콜리 이런 것은 폐와 간의 건강을 좋게 한다. 녹색. 인삼, 무, 감자, 마늘, 양파는
백색은 면역력을 높여준다. 과채류. 첫 번째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는 솔라눔 라이코페리스쿰 가지속 토마토과 페루와 칠레 북부 한해살이 가지과 총상화서. 꽃은 총상화서로 방울토마토는 수술과 암술의 기관이 함께 있는 양성화이다. 중성식물로 장일이나 단일 어느 조건에서도 온도만 맞으면 개화한다. 무지개 방울토마토하고 대추 방울토마토가 있는데, 대추 방울토마토는 대추를 닮은 길쭉한 생김새로 국내 육성 품종이 70%를 차지하고 당도가 8에서 10 브릭스 이상이고 껍질이 얇고 과육이 단단해서 가열해도 모양이 유지가 된다. 대추 방울토마토는 길쭉하다. 신품종으로는 젤리마토가 있다. 젤리마토. 젤리같이 탱탱하고 속이 보일 정도로 껍질이 얇아서 먹어도 입안에 잔여물이 남지 않는 젤리마토. 이게 대추방울토마토 종류 중에 있어요. 이런 것은 치유농업에는 모종 심기, 지주대 설치 및 줄기 유인, 겹승 제거, 적심, 적과에 활용할 수 있다. 토마토를 이용한 샐러드 만들기, 까나페 만들기, 토마토 절임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고추. 고추는 페퍼는 학명이 캡사이신 비슷한 캡시쿰 애눔. 고추는 가지과에 속하는 영년생이다. 한 해살의 풀이기도 하고 여러 살이의 풀로도 자라기도 한다. 점점 빨갛게 되면서 껍질과 씨는 캡사이신을 함유하고 있어서 매운맛이 난다. 빨갛게 되는 것은 캡산틴, 붉은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데 캡산틴, 베타카로틴, 루테인, 크립토산틴 이런 것들이 있다. 껍질과 씨는 캡사이신을 보유하고 있다. 단고추는 파프리카를 말하는 거고 다른 이름으로 칠리, 레드페퍼, 칠레, 핫페퍼 이런 것도 있다. 청양고추는 태국고추하고 제주고추를 교잡한 것으로 영양, 청송, 음성, 청양, 밀양 이런 데서 지역 적응 검사를 했더니 잘 자라는 지역 청양 이름을 붙인 거다. 고추는 사과의 10배가 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 고추는 농약이 많이 처지는 고추, 사과, 오이 중에 하나이고 작물 재배할 때 다른 작물과 함께 길러서 병해를 줄일 목적으로 재배하기도 한다. 즉 상생동반. 치유 활동으로는 모종 심기, 지주 세우기, 줄 매기, 가지 정리, 방아다리 아래 가지 정리하는 가지 정리, 웃거름 주기. 고추도 웃거름 주는구나. 그리고 전통 검줄, 리스 만들기, 다산을 의미하는 전통 검줄 리스 만들기, 고추를 사용하고 매운맛 정도 표현하기, 또 장아찌 만들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오이. 오이는 큐큐버, 그 학명은 큐쿠미스 사티부스. 오이는 박과이고 한해살이 덩굴풀이고 여름에 노란 통꽃이 잎겨드랑이에서 피고 열매는 긴 타원형의 장과. 오이는 서리에 약해서 10에서 12도씨 이하에서 생육이 안 된다. 첫 웃거름은 오이는 정식 후에 1개월 정도의 웃거름을 줘야 된다. 오이는 농약을 안 주면 94% 수확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농약을
많이 먹는 채소이다. 많이 필요로 하는 채소이다. 오이 품종에는 남지형, 북지형, 유럽형이 있고 반백개라고 하면은 과실이 담록색이고 밑부분은 하얗고 색깔이 이렇게 반 나눠지는 거 반백개. 그 다음 오이는 생장과 수확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오이는 항산화 성분과 펙틴이 풍부해서 장 운동에 도움이 되고 변비에도 좋다. 펙틴, 오이 펙틴, 칼륨, 오이 그러면 칼륨과 펙틴. 치유농업에는 오이를 파종하기, 곁순 제거하기, 잎 따주기, 유인하기. 오이 유인하는 거 봤나? 비닐하우스 전체를 터널로 만들어놓은 그런 유인하는 게 오이예요. 그 다음에 열매 정리하기, 옷걸음 주기, 수확하기. 그리고 오이 피클 만들기, 오이 장아찌 만들기, 오이 마사지 하기, 오이 얼굴 만들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 오이는 접목을 많이 해요. 오이 잘 자라게 하려고 호박 뿌리에다가 오이 순을 붙여가지고 접목을 하는데 이때 접목했는 부위는 땅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벌레가 먹어요. 자, 네 번째 가지. 과채류의 네 번째 가지. 가지는 에그플란트인데 학명은 솔라눔. 가지 속이어서 감자하고 비슷해요. 솔라눔 멜롱지나 솔라눔 가지 속이라는 뜻인데 솔라눔은 가지과의 한해살이 풀이다. 가지는 한해살이 풀. 가지는 품종으로는 30cm 정도 크는 흑진주 가지, 그리고 재래종은 쇳불가지, 신흑산호, 가락장가지 이런 게 있다. 재래종은 쇳불가지, 흑진주가 있어요. 이 가지는 관상적으로 가치가 있고 영양적으로 일본 속담에 가을 가지는 며느리에게 안 먹인다. 그만큼 좋은 게 많은데 가지는 발암성을 억제하는 물질인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요. 폴리페놀. 오이는 펙틴, 가지는 폴리페놀, 고추는 캡사이신. 자, 가지는 폴리페놀이 많은데 폴리페놀은 발암성을 억제해요.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게 폴리페놀이 가장 많은 게 뭐라고? 가지. 암 안 걸리려면 가지를 먹어야 돼. 그래서 심장질환 예방, 시력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 억제,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꼭 가지를 먹어야 돼. 왜? 폴리페놀이 많고 발암 억제, 심장질환 예방, 시력 개선, 눈도 안 좋지, 혈중 콜레스테롤 때문에 약도 먹고 있지, 고혈압 때문에 뒷골도 땡기지,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가지를 먹어야 돼. 가지는 치유농업을 활용하기에는 모종 심기, 관수하고 비료 주기, 줄기 유인하기. 가지는 줄기 유인하기에도 많이 쓰는데 줄기 고르기에도 많이 쓰고 척지 따주는 거. 가시가 많으니까 꼭 가위를 이용할 것. 곁순 제거하기, 지주 세우기, 수확하기 이런 데 많이 쓰고 요리하기에도 많이 쓴다. 다섯 번째, 과채류 다섯 번째 딸기. 딸기는 베리인데 딸기 속이 플레가리아라는 딸기 속을 뜻하는 학명을 갖고 있고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이다. 딸기는 런너가 있어요. 기는 줄기. 런너가 있어가지고 딸기에 런너가 발생하고 포기가 발육이 되면
꽃눈이 형성되고 휴면하고 개화하고 결실을 하는 일련의 생육 단계가 자연의 기후 변화에 맞춰서 진행된다. 1장, 여기는 1장이에요. 1장. 장일식품이라는 뜻이지. 우리나라는 노지 재배보다 겨울철 시설 재배를 더 많이 해요. 딸기의 일생은 러너 발생하면 포기 방울육, 꽃눈 형성, 휴면, 개화, 결실. 최근에 딸기는 국내 육성 품종인 설향이 85% 이상. 근데 크는 속도는 아키히메보다가 더 빨리 수확을 하고 매향, 설향이 제일 수확 속도는 늦지만 국내에서 맛있는 설향을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딸기를 어디에 활용하느냐? 전 연령에 있어 재배 선호도가 매우 높은 식물이고 딸기의 신맛은 능금산, 구연산, 주석산이 중심이고 신경통이나 류머티즘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메틸살리실산염도 함유되어 있고 붉은색을 나타내는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있고 황산화 물질. 딸기 영양소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비타민 C이다. 과실 100g당 60mg 내외가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비타민 C가 비중이 크고 딸기는 대부분 생식용이고 이걸 어디에 쓰느냐? 치유농업에서 모종 심기, 거름주기, 꽃눈 속기. 꽃눈을 솎아요. 여기는 딸기는 꽃눈을 형성하는 데도 이야기 나오고 꽃눈 속기에도 활동을 하네. 꽃눈이 굉장히 많이 생기나 봐. 그래서 잎따기, 수확하기 등을 한다. 딸기 수확하는 체험활동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과채류에서는 5가지 방울토마토, 고추, 오이, 가지, 딸기를 공부했어요. 그 다음은 건채류입니다. 채소류 중에서 과채, 건채, 엽경채 중에서 건채류. 건채류에는 감자, 고구마, 무, 당근, 토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무, 감자, 고구마, 당근, 토란. 자, 첫 번째 감자입니다. 감자는 포테이토죠. 포테이토, 학명은 솔라눔 튜브로썸, 튜브가 궤경이라는 뜻인데 튜브로썸, 솔라눔 튜브로썸. 그래서 포테이토는 속명은 가지속, 종명은 감자종입니다. 그래서 솔라눔 투브로썸. 가직과로 여러 해살이 식물이고 땅속에 있는 줄기 마디로부터 가는 줄기가 나와서 그 끝이 비대해져서 원형 또는 알 모양의 덩이 줄기를 만드는 덩이 줄기가 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궤경, 땅속 줄기, 튜버, 덩이 줄기 다 똑같은 이야기이다. 감자는 취산꽃차례, 꽃 화상을 갖고 있고 감자의 줄기 조직은 원줄기, 땅속 줄기, 덩이 줄기로 구성이 된다. 감자 씨를 심어 나온 식물은 줄기가 한 개만 자라는데 그건 육종할 때 그렇고요. 시감자를 심어서 나온 줄기는 한 개 이상의 줄기가 자란다. 감자는 휴면 기간이 80일에서 100일 정도로 긴 대표적인 일기작 감자. 일기작 감자는 수미, 대서 남작이 있고 수미는 일기작 감자. 그리고 1년에 2번 재배할 수 있는 대지 추백 이런 감자는 휴면 기간이 50일에서 70일 정도로 짧은 것은 이기작이라고 합니다.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를 좋게 유지해주고 노화도 방지해주고 프랑스 사람들은 감자를 땅속의 사과라고 한다. 치유농업에서는 어디에 활용할 거냐? 감자 파종하는 거, 북주기 하는 거. 감자는 덩이줄기 채소여서 5cm 이상 덮어줘야 파란 감자가 안 나와요. 그 다음 비료주기, 순지러기, 꽃대 자르기. 꽃대 자르기, 꽃을 피워놓으면 감자가 안 크니까 꽃 올라오면 다 잘라줘야 되니까. 그 다음 수확하기, 감자 도장 만들기, 감자 수경 재배하기. 감자는 테라리움에 심어서 관찰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감자는 녹색 부분, 덩이 줄기나 잎이나 줄기 꽃에 솔라닌이 나와요. 그래서 감자 그러면 솔라닌, 감자의 학명은 솔라눔, 투브로슴. 자, 두 번째 고구마. 고구마는 스위트 포테이토인데 학명은 아이포메아. 이게 나팔꽃 속이라는 뜻입니다. 아이포메아. 나팔꽃 속. 바타타스. 고구마라는 뜻이고, 그래서 고구마는 나팔꽃 속, 즉 다른 말 맥꽃과입니다. 한 해살이 식물이고, 고구마는 고구마 순이라는 거 불리는 부분 줄기를 잘라서 땅에 심어서 번식을 하는데, 시고구마를 습하고 따뜻한 온상에 묻어두면 4 내지 6주 후에 싹이 나오는데, 이 싹을 잘라서 땅에 심는 것입니다. 싹을 자른 곳에서 새로운 싹이 나무로 계속 잘라내서 번식을 할 수 있다. 고구마 순이라는 것은 시고구마를 습하고 따뜻한 온상에 묻어서 4 내지 6주 후에 싹이 솔솔 나오면 그걸 싹 잘라서 땅에 심는다는 거지. 고구마는 육질이 분질이면 밤고구마가 되고, 육질이 점질이거나 중간질이 되면 물고구마가 되는 거지. 육질이 분질이면은 밤고구마, 육질이 점질이면 물고구마가 된다. 어디에다가 활용할 거냐? 고구마는 넝쿨 식물이어서 아이비 대용으로 넝쿨 대신에 쓰기도 하고, 영양이 많은 알카리성 식품이다. 고구마는. 그리고 잎에는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백내장이나 안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근데 고구마 잎을 먹나? 고구마 잎에. 그리고 주황색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 전구물질인 베타카로틴이 있고, 자색 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있겠지, 빨간색이니까. 그래서 치유농업을 고구마는 어디에 쓰느냐? 모종 심기, 덩굴 뒤집기. 고구마는 덩굴을 한 번씩 뒤집어 줘가지고 햇빛 보게 하니까 덩굴 뒤집기, 순지러기, 웃거럼 주기, 수확하기, 그 다음 도장 만들기, 고구마 순 껍질 벗기기, 페트병 수경 재배,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고구마는 꽃이 잘 안 피어. 고구마도 순지러기를 한다. 자, 그 다음 무는 레디쉬, 무를 갖다가 학명으로 보면은 레디쉬가 아니고 레파누스, 무속이라는 뜻이고, 배춧과의 한 해살이 불이다. 배춧꽃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배춧과이고,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북지무 계통이 많이 커 있고, 재래종으로는 제일 유명한 것은 진주 대평무,
진주 대평무. 그다음에 수확하는 가을무는 보통 90일에서 100일 정도 키워서 수확을 한다. 무에는 알타리 무도 있고 봄무도 있는데 최근에는 샐러드용으로 20일 무나 빨간 무도 있어요. 이런 20일 무는 보통 가을무가 90일에서 100일인데 20일 무는 수확하는데 20일에서 25일밖에 안 걸리는 샐러드용 무도 있다. 이 무는 치유농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대표적인 가을 작물인데 무는 김치닭, 깍두기 이런 거 담을 수 있고 무의 잎과 뿌리에는 비타민 A와 C가 많고 특히 잎에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다. 잎에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다. 그리고 무삭은 최고의 영양식품인데 새싹채소로도 아주 많이 좋은 식품이고 무의 뿌리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몸의 소화를 돕는다. 무는 치유농업에서 어디에 활용하느냐? 직파하는 건 파종하기, 솎아주기, 웃거름주기, 수확하기, 무청 수경 재배, 물 빠짐이 중요하죠. 무청 수경 재배, 무청으로 얼굴 만들기, 그리고 무로 동치미 만들기, 뭐 이런 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체류 네 번째 당근. 당근은 캐럿인데 학명은 도쿠스 당근 속 캐로타, 캐로타, 학명은 캐로타. 그래서 이거는 미나리과, 당귀꽃 같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이고 꽃 모양은 복산형 화서. 이건 뿌리 터짐 현상이 있고 당근종에 많이 적용이 된다. 뿌리 터짐 현상. 뭔 소리야? 복산형 화서이고 뿌리 터짐 현상이 있다. 뿌리 터짐 현상이 뭐야? 아무튼 서양계에서는 만추대성이라는 당근이 있고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요. 그 다음 동양계에서 저온에 쉽게 감응하여 추대가 일어나고 있고 여름에 주로 파종해가지고 재배하는 당근. 그 다음 동양계는 적자색과 백색이 많은데 적자색인 것은 라이코핀 함량이 높다. 라이코핀이 함량이 또 높은 건 토마토도 많다고 하는데 아무튼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핀이 많다. 당근은 적자색인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뿌리가 주황색인 당근 오촌당근이라고 그러는데 오촌당근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어디다 활용할 거냐? 당근의 뿌리 붉거나 노란 색소는 카로틴이고 이 카로틴은 우리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하기 때문에 프로비타민 A라고도 부르는데 정말 말하자면 비타민 A니까 눈에 좋은 거지. 그리고 무기질로는 인보다 칼슘이 많아. 그래서 알카리성 식품이고 대표적인 당근은 알카리성 식품, 강력한 비타민C 분해 요소인 아스코르비나제가 있어서 다른 채소와 함께 주스를 만들어 먹을 때는 주의해야 된다. 비타민C 분해를 해버리니까 이게 당근을 주스 만들 때 당근을 넣어서 먹으면 비타민C가 다 깨져 버린다는 거지. 왜? 당근에서는 아스코르비나제라고 그래서 비타민C를 분해해버리니까. 그래서 다른 채소하고 같이 주스 만들어 먹을 때는 당근을 넣으면 안 돼요. 치유농업에서는 어디에다가 당근을 쓸 거냐? 파종하기, 솎아주기, 웃거름주기에서 사용한다. 자, 다섯 번째 토란. 건체류 다섯 번째 토란. 토란은 타로인데 영어로 학명은 칼로카시아. 칼로카시아라는 말이 토란 속이라는 뜻이니까 칼로카시아. 그리고 칼로카시아, 토란은 천남성과예요. 토란은 천남성과이고 여러 해살이 풀이고 덩이줄기가 된다. 괴경. 토란은 괴경. 덩이줄기니까
감자하고 비슷한 거지. 그래서 줄기가 토란이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모양이 땅속에 계란처럼 생겼다. 계란처럼 생겨서 땅속의 계란이라고 한다. 꽃 모양은 육수꽃차례. 육수꽃차례이고 토란도 불련포 꽃덮개가 있어요. 그래서 토란꽃을 보면 스파티필름처럼 생겨가지고 구분하기도 어렵다. 육수꽃차례 또 달리고 불연포 꽃덮개가 있다. 토란은 대부분 자구용을 재배하고 있다. 토란은 자구용. 그 다음 어디에다 활용을 하느냐. 토란은 큰 잎은 관상적 가치가 있다. 우산처럼 덮어 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토란 잎은 굉장히 넓어서 우산처럼 쓰는 거. 토란에는 칼륨이 많고 그래서 부종을 억제할 수 있어요. 칼슘을 밖으로 빼니까 나트륨을 밖으로 빼니까 토란은 칼륨이 많이 있고 그 다음 피토스테롤 성분이 많이 있어서 피토스테롤 항암작용을 한다. 이 토란은 어디에다가 쓸 거냐 지유농업할 때 파종하기, 북주기, 멀칭하기, 수확하기 이런 데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엽경체류. 엽경체류는 대표적으로 배추, 이파리, 배추, 상추, 시금치, 쑥갓, 들깨,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엽경체류인데 엽경체류는 첫 번째 배추는 캐비지를 배추라고 하는데 학명은 배추속 브라시카 배추속 브라시카. 배추는 십자화과의 대표적이고 십자화과를 다른 말로 배추과라고 하니까 자 십자화과의 두해 살이 풀이다. 배추는 약 50일에서 90일 정도 성장 생육하는데 배추는 결구 형태를 한다는 거지. 그거는 왜냐하면 빛의 굴광성 때문에. 굴광성은 왜 생기지? 굴광성은 옥신 때문에 식물의 한쪽의 빛을 조사하면 조사된 쪽의 빛 쪽에는 옥신의 농도가 낮아지고 햇빛을 많이 받는 쪽은 옥신의 농도가 낮아지고 햇빛을 못 받는 쪽에는 옥신이 많이 농도가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옥신 농도가 높은 쪽에 생장 속도가 빨라져서 오히려 옥신이 적은 쪽에 햇빛을 받는 쪽이 어떻게 쪼그라드는 것처럼 그 옥신 많은 쪽이 확 커버리는 거지. 그런 걸 굴광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배추는 결구 형태는 속이 차는 거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현재는 속이 꽉 차는 품종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 가끔 보면은 배추 재배 중 하는 거 씨알 배추 이런 말이 있는데 씨알은 뿌리혹병. 뿌리혹병이 영어로 클럽 루트인데 클럽 루트 R.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씨알 배추는 뿌리혹병에 강한 품종을 말한다. 결구가 되지 않는 품종은 배추 뭐 있지? 봄동 이런 거. 그리고 겨울에 김장 담는 거는 보통 결구된 배추를 많이 쓰지. 배추는 모종 크기가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면 그때 심으면 되고 심을 때는 약 30에서 40cm, 약 45cm 정도 거리를 둬서 심으면 된다. 배추 두께가 있으니까. 그 다음 배추는 어디에 활용할 거냐. 전통적인 재배 작물이고 국을 끓이거나 김치를 담았을 때 다른 채소에 비해서 비타민C 손실이 적어서 영양소에 큰 역할을 한다. 배추는 끓여도 비타민C가 많이 손실이 안 돼. 배추에서 고소한 맛이 나는데 그것은 시스틴이라는 것 때문에 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과 화는 당이 있는데 그것이 고소한 맛을 내고 있고 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A의 전구체인 카로틴이
항암 작용을 하고 비타민 C가 또 있어서 감기 예방 등등을 한다. 치유농업에는 배추를 어디 쓰느냐? 모종 심기. 모종 심기 할 때 특히 배추는 육묘를 하는데 망을 씌워가지고 벌레가 먹지 말라고 망 이렇게 잔잔한 망을 씌워가지고 열심히 육묘를 했는 거를 배추를 갖고 와서 심거든. 그래서 모종 심기 육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웃거름주기 병해충 관리. 병해충 관리는 배추의 모든 병해충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병해충 관리하기가 굉장히 배추에서 신경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 수확하기, 요리하기, 김치, 겉절이, 배추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자, 역경재료 두 번째, 상추. 상추는 레투스인데 학명은 락투카, LACTUCA, 락투카. 이 락투카는 다른 말로 상추 속이라는 뜻이니까 레투스 락투카 또 비슷한 것 같고, 상추는 로제타 형식, 로젯 정도와 결구성의 로젯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표면에 붙어서 잎을 확대해서 겨울에 나는 생육형.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지표면 땅에 딱 붙어서 이파리가 막 나는 생육형 식물. 그래서 상추도 바닥에 딱 붙어서 로제형 정도를 형성하기도 한다. 로제형 상추의 종류에는 결구하는 결구상추도 있고, 로메인 같은 상추, 잎상추도 있고, 잎상추, 로메인 상추, 결구상추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는 많이 재배한다. 자, 이거 상추는 어디에 쓰느냐? 텃밭이나 베란다에 많이 기르기도 하고, 상추의 쓴맛을 내는 락투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경 안정이나 통증 완화에 효능을 준다. 그래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추를 먹으면 된다. 그래, 상추 많이 먹으면은 졸린다 그러고 잠 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쓴맛은 락투신 때문에 그렇고, 그 통증 완화, 신경 안정 때문에 그렇다. 락투신. 상추는 이름도 레투스고 학명은 락툭하고 쓴맛을 내는 거는 락투신이니까 전부 다 L로 출발해요. LAC, 레투스, 락투카, 락투신. 그리고 이 치유농업에는 상추를 어디에 쓰느냐? 파종하기, 모종 심기, 솎아내기. 많이 줄파종을 해가지고 솎아내니까. 그 다음 수확하기. 상추를 수확하여 비빔밥, 샐러드, 상추밥 이런 거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자, 역경재료 세 번째는 시금치, 스피니치. 시금치는 스피니치라 그러고 학명은 스피나시아. 시금치는 스피니치인데 학명은 스피나시아. 이거는 비령과에 속하고 다른 말로 명아주과에 속하고, 시금치는 자웅이주, 암수가 딴 몸이 있어요. 그래서 자웅이주이고 1, 2년생 작물이다. 시금치처럼 자웅이주, 암수가 딴 몸인 나무가 뭐가 있지? 은행나무, 뽕나무, 초피나무, 시금치 이런 것들은 자웅이 따로 있어요. 아무튼 시금치는 자웅이주이고 1, 2년생이고 동양계 품종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섬초 이런 게 시금치 대표적인 거고, 겨울 시금치라고 하지. 그리고 종자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는 가시가 있는 각종자라고 한다. 서양계 품종에서는 여름 시금치가 많이 생산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동양계 품종 가을 파종 해가지고 많이 키우고, 서양계 품종은 봄, 여름에 파종해가지고 재배를 한다. 그런데 요즘은 연중 생산한다고 보면 된다. 시금치를 어디에 활용하느냐? 이른 봄 신선채소로 영양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작물이고, 특히 비타민 A, 철분, 칼슘이 많다.
그래서 칼슘이 특히 많다 보니까 결석 담낭에 돌이 생기니까 반드시 센 거 안 먹고 이거 시금치는 끓여서 먹어야 되고 시금치 뿌리에 붉은색이 있는데 그것은 안토시아닌 계열의 색소가 있어서 그렇고 떫은 맛이 나는 것은 옥살산 때문에 그렇고 시금치의 엽산이 동맥경화 유발하는 호모시스테인의 작용을 억제를 해가지고 노인의 두뇌를 활성화시켜서 치매를 예방해요. 시금치 먹으면 치매를 예방하고 DNA 합성 과정에서 필수적인 성분이 돼서 암을 예방하고 시금치 엽산이 엄청 큰 역할을 해요. 엽산이 뭐 한다고? 치매도 예방하고 호모시스테인 작용을 억제해서 두뇌를 활성화시켜서 암도 예방하고 그 다음 시금치는 장을 자극하는 사포닌이 들어있어. 그래서 사포닌과 질 좋은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변비 치료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 시금치를 먹어야 돼. 시금치 먹어야 되고 가지를 먹어야 돼. 저칼로리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좋다. 시금치에 또 많이 들어있는 게 뭐야? 비타민 A. 이 비타민 A는 비타민 B하고 같이 해서 탈모도 막아줘요. 그러니까 변비, 탈모, 치매 예방, 시금치 먹어야 되겠지. 그 다음 이 시금치를 갖고 치유농업 어디에다가 활용을 하나? 파종하기, 솎아주기, 웃거름주기, 수확하기, 요리하기 이런 데서 활용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엽경재료 네 번째 쑥갓. 쑥갓은 크라운 데이지 꽃처럼 생긴다고 해서 데이지 꽃 같다고 해서 이름이 크라운 데이지인데 쑥갓은 크리산티움 속이다고 이게 다른 말로 국화속인데 국화하고 똑같은 이름 크리산티움. 그 다음 국화과이고 한두 해살이고 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이지꽃 비슷하게 피어가지고 쑥갓이 관상용으로도 유럽에서 많이 써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관상용 꽃을 예를 들면 이 쑥갓이 데이지꽃, 크라운 데이지라고 했잖아. 그래서 데이지꽃처럼 캐모마일 꽃이나 구절쪽 꽃이나 이 쑥갓꽃이 비슷해요. 구분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관상용으로도 많이 쓰고 2회 우상으로 잎은 2회 우상복엽 이렇게 옆에 짜꿍짜꿍 하면서 옆으로 나는 거 2회 우상복엽이고 잎자루가 없어요. 잎자루가 없이 바로 뭐야. 그래서 그냥 따먹잖아. 줄기에서 잎이 그냥 따먹죠. 잎자루가 없어서. 그 다음 가장자리에 암꽃에 설상화가 달리고 중앙에는 양성 통상화가 달린다. 설상화, 통상화. 이거는 캐모마일이나 구절초나 쑥갓이나 다 똑같이 설상화가 가에 달리고 중간에는 통상화가 있고 꽃대가 올라가면 근데 쑥갓이 꽃대가 올라가면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꽃대 안 올라가게 뭐 해야 돼? 얼른 잘라버려야 돼. 자, 이 쑥갓은 어디에 쓸 거냐? 관상 가치가 있다고 말했고 쑥갓에는 베타카로틴, 철분, 칼슘, 칼륨, 식이섬유가 많다. 그리고 베타카로틴, 철분, 칼슘, 칼륨, 식이섬유가 많다. 가래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 쑥갓은 어디에 쓸 거냐? 치유농업에서 파종하기, 웃거름 주기, 그 다음 원줄기 잘라서 수확하기. 왜 원줄기를 확 잘라버려? 원줄기 확 잘라버려야 돼. 쑥갓은. 그래야지 원줄기 잘라서 옆으로 막 퍼지게 해줘야 되니까. 원줄기 잘라서 수확하기. 그리고 쑥갓은 부침개 구울 때 부침개에 얹어주면 맛있고 또 보기에도 좋아요. 자, 그 다음 역경재료 다섯 번째 덜깨. 덜깨는 다른 말로 퍼실라라는데 덜깨는 영어로 퍼실라거든. 페릴라. 덜깨는 페릴라. 그래서 덜깨는 학명이 페릴라, 덜깨 속 페릴라. 그리고 꿀풀과예요.
꿀풀과는 전부 다 향기가 있어. 그래서 깻잎은 향기가 있어요. 강한 향기를 풍기지. 하네살이 풀이고 페릴라, 들깨 페릴라. 그리고 꽃은 흰색이고 가지 끝과 원줄기 끝에 총상꽃차례가 달린다. 총상꽃차례, 무한화서, 끝도 없이 위로 계속 올라가는 꽃이 피는 무한화서, 총상꽃차례. 잎을 생산하기 위한 품종은 낮의 길이에 둔감한 만생종 품종이 유리하다. 우리는 뭐야? 들깨 참깨 먹는 게 아니라 깻잎을 주로 먹을 거기 때문에 잎을 생산하기 위한 품종인 우리는 만생종을 키워야 되지. 일장이 짧아져도 개화가 늦고 잎의 잎이 크고 마디가 짧은 특성이 있다. 개화가 늦어야지 잎이 크고 마디가 짧고 그런 것을 먹으면 좋겠지. 깻잎을. 그래서 만생종. 최근에는 잎들깨 전용으로 남천들깨, 만백들깨, 보건들깨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어요. 들깨는 농약 검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깻잎 자체가 털이 많아서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 들깨를 어디에 활용할 거냐? 대표적인 단일성 작물이라는 거지. 들깨는 단일성 작물, 즉 말하자면 햇빛을 보는 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면 되고 광주기를 조절해서 개화를 지연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는 꽃이 피면 깻잎이 많이 안 열리니까 꽃 피는 거를 늦게 피게 하기 위해서 광주기를 어떻게 조절하면 돼? 단일성 작물인데 빛을 오랫동안 비춰주면 하루 종일 불을 켜놓으면 꽃이 안 피는 거지. 그러면 깻잎이 많이 나오니까 들깨를 먹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 불을 많이 밝혀놓는 거지. 종자가 발화 온도는 단일성 작품이어서 10도에서 25도 정도에서 발화를 한다. 좀 전에 들깨는 페릴라라 그랬잖아. 영어로. 들깨는 페릴라고 들깨 속 페릴라. 그러다 보니까 이 들깨는 페릴라 케톤이나 페릴라 알데히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쌈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들깻잎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가슴 속의 우울증을 해소하는 효능이 있어요. 혈액순환 촉진, 우울증 해소, 그러니까 들깻잎을 많이 먹으면 좋겠지. 깻잎은 혈액순환 促진,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깻잎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니까 남편이 먹어야겠지. 가슴 속의 우울증도 해소하고 남편이 먹어야 돼. 들깻잎으로 생선회를 싸서 먹으면 살균 작용도 해요. 그래서 생선회를 먹을 때는 들깻잎에 싸서 먹기. 치유농업에는 들깨를 어디에 활용할 거냐 하면 파종하기, 솎아주기, 수확하기. 들깨 줄기를 이용한 틀 만들기, 들깨 볶기, 들깨 짜기, 들깨를 절구로 갈아보기 이런 것을 하면 됩니다. 식물 자원 중에서 채소류, 화훼류, 과수류, 식량작물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원예라고 하면 채소와 화훼와 과수니까 거기에다 식량작물까지 있는데 화훼라는 것이 너무 종류가 많아서 화훼를 일단 다른 슬라이드에서 하고 과수와 식량자원은 여기서 하도록 하겠어요. 자, 과수류는 여기 우리는 3개만 공부를 하는데 블루베리와 감귤과 사과만 공부를 합니다. 사과와 감귤과 블루베리. 자, 과수류 첫 번째
과수류 첫 번째는 사과. 사과는 사과나무를 영어로 하면 말루스 푸밀라, 이게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를 영어로 말루스 푸밀라라고 하는데 사과의 학명은 말루스 푸밀라 똑같아요. 말루스 푸밀라가 학명도 똑같고 사과를 애플이라는 것 외에 사과나무는 말루스 푸밀라라고 한다. 사과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과수로 연분홍 꽃이 피고 8월에서 9월에 꽃받침이 자라면서 녹색 혹은 붉은색으로 사과가 달린다는 거지. 사과가 꽃받침이 뭐가 되는 거야? 꽃받침이 과육으로 성장하는 인과류잖아요. 인과류. 자, 그래서 사과는 부사 계열, 후지 계열이 전국의 재배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부사 계열의 만생종이 64%, 조생종이 8%인데 부사가 제일 많이 먹고 있고, 이 사과는 어디에 활용하느냐? 사과꽃은 관상 가치가 있어요. 연분홍색 혹은 하얀 꽃이 관상용으로도 쓰고, 과일이 너무 맛있는 식이섬유인 펙틴,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은 식이섬유, 펙틴은 장 건강 및 변비 해소에 좋고, 붉은색 사과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항암작용, 피부 미용. 그 다음 피로한 상태에서 사과를 먹으면 사과산이 중화되어서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에 펙틴, 식이섬유 펙틴, 붉은색 사과에 풍부한 폴리페놀, 항암작용, 피부 효과, 그리고 사과산을 먹으면 피로한 상태에서 피로회복이 된다. 치유농업에 어디 활용할 거냐? 비료주기, 적과 및 적화하기. 그 다음 적화 및 적화하기가 뭐야? 사과 꽃 따기, 그리고 사과 열매, 사과 적화, 과일 열매 조그만 할 때 얼른 많이 따주는 거지. 그 다음 수확하기, 잼 만들기, 그 다음 주스 만들기, 이런 것을 합니다. 사과는 비료도 워낙 많이 주니까 비료 주기, 그리고 적과 적화하기, 이런 걸 한다. 자, 두 번째 감귤. 귤은 온주밀감, 감귤을 영어로 하면 만다린 혹은 텐즈린이라고 하는데, 감귤은 학명이 시트러스, 감귤 속이라는 뜻이에요. 시트러스. 자, 그래서 시트러스는 운향과이고 과일나무이고 재배되는 품종은 약 40여 개가 있고 온주밀감 위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재배되고 있어요. 밀감 이름이 온주밀감. 최근에는 망감류라고 알려진 한라봉, 천혜향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온주밀감을 많이 키우는데 옛날 그거 일반 감. 근데 요즘은 망감류라고 해서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뭐 이런 품종들이 늘어나고 있다. 감귤을 어디에 활용하느냐? 귤의 껍질을 귤피라고 하고 귤 껍질 안에 하얀 부분을 귤백이라고 한다. 그 다음 귤피에서 귤백을 제거한 것을 귤홍이라고 하는데 잘 익은 귤의 껍질을 말린 것을 진피라고 하고 덜 익은 파란 귤의 껍질은 청피라고 한다. 그래서 이 귤은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나 젖산 분해로 피로를 없애주는 구연산, 그 다음 항산화 효과로 피부 미용,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감귤 껍질 안쪽에 흰 부분하고 흰 부분이 뭐라 그랬지? 귤백. 그리고 알맹이를 싸고 있는 속껍질에는 변비를 해소하고 설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섬유질, 그런 것들은 섬유질 펙틴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귤에 많은 건 뭐라고? 구연산, 피로 없애주는 구연산.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펙틴.
팩틴이 주로 귤백에 많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감귤류에는 항산화, 항암, 항염증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 P라고 불리는 플라보노이드가 60종류나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베타크립토잔틴, 이것이 오렌지보다 약 15배나 많아요. 그래서 귤에는 뭐가 많다고? 구연산, 피를 없애주지. 그 다음 팩틴, 변비 없애주지. 섬유질이니까. 그 다음 플로보노이드, 비타민 P라고 불리는 플로보노이드가 많아서 항산화, 항암, 항염증을 도와주지. 귤은 베타크립토잔틴이 있어가지고 골다공증 위험을 없애줘요. 그러니까 나는 귤도 많이 먹어야겠네. 골다공증 없애준다잖아. 그래서 오렌지보다 15배나 많다고 하니까 오렌지 먹지 말고 뭐 먹어야 돼요? 귤 먹어야지. 자, 그 다음 이 귤을 치유농업에서는 어디에다 쓸 거예요? 비료 주기, 열매 쏟기, 수확하기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다. 자, 과수류 세 번째,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그야말로 블루베리인데 학명은 백시니움. 블루베리가 백신도 아닌데 왜 이름이 백시니움이야? 이게 다른 말로 우리말로 월귤나무속. 이것은 진달래과 철쭉과 꽃인데 꽃이 피고 블루베리는 진달래과에 해당하고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는 블루베리의 종류는 북부 하이부시라는 것을 많이 재배해서 먹고 있어요. 자, 이것은 블루베리를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들어간다는 거지.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블루베리는 노화 방지, 암 예방, 시력 개선. 시력 개선에 특별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눈 좋아지려면 뭐 먹어? 블루베리를 지속적으로 몇 달 먹어주면 눈이 좋아진다고도 말할 정도로 시력 개선에 효과를 주죠. 노화를 방지해주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있다. 안토시아닌 시력 개선에 좋은 블루베리. 자, 블루베리는 치유농업에서 어디에 쓰느냐? 그름주기, 열매 쏟기, 수확하기, 잼 만들기, 주스 만들기. 가을에 이 블루베리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진달래꽃이잖아요. 진달래과 꽃하고 비슷하고 철쭉과 꽃이니까 꽃이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 많이 쓴대요. 그래서 꽃이 아름다워서 분재나 정원수로도 블루베리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과수류는 사과, 감귤, 그 다음 블루베리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식량작물류. 자, 식량작물류는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쌀, 밀, 옥수수인 거지. 쌀, 밀, 옥수수가 전 세계의 3대 식물이에요. 밀, 쌀, 옥수수가 3대 식물이고 거기다가 쌀, 보리, 콩을 합쳐서 식량으로 많이 키운다는 거죠. 그리고 식량작물류에는 화곡류 이러면 벼, 밀, 보리 뭐 이런 거 화곡류, 두류 그러면 콩, 팥, 서류 이러면 감자, 고구마, 카사바 이런 것들이 다 식량작물이다. 식량작물은 논재배나 밭재배 모두 가능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쌀을 볼까요? 쌀. 식량작물류 쌀. 첫 번째 쌀. 우리가 몇 개를 살펴볼 거냐면 쌀, 보리, 밀, 콩, 옥수수를 볼 건데 일단 쌀. 세계 3대 작물부터 먼저 하고 세계 3대 작물인
쌀과 밀과 옥수수. 자, 그래서 쌀은 rice. 쌀은 학명이 오리자. 이게 쌀속이라는 뜻이래요. 오리자. 쌀이 오로 시작하네. OR. 쌀은 rice. rice인데 학명은 all rice. 오리자. 쌀은 rice. ORY. ZA. 자, 종류로는 맵쌀과 찹쌀이 있어요. 이 맵쌀과 찹쌀의 차이는 아밀로스 함량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 아밀로스 함량이 20% 정도 있으면 그건 맵쌀이고, 나머지는 아밀로펙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찹쌀은 아밀로펙틴만 95% 이상인 거를 우리는 찹쌀이라고 한다. 그래서 쌀은 아밀로스 함량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하고, 또 도정 정도에 따라서 현미, 5분 도미, 7분 도미, 백미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 산지에 따라서 경기미, 호남미, 인천쌀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무엇을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강화미냐 알파미냐. 알파미는 바라, 현미 이런 것들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변은 이양을 한다고? 이양하는 게 뭔데? 자, 쌀은 어디에다가 치유농업에서 활용하느냐? 모심기, 수확하기. 그리고 쌀 케이크 만들기, 가마솥 밥 짓기, 지프로 계란 꾸르기 만들기, 찝심 만들기. 이건 뭐야? 쌀 만들어진 지프로 하는 거, 지프로 계란 꾸러미 만들기, 집심 만들기, 쌀로 하는 쌀 케이크 만들기, 가마솥 밥 짓기. 쌀을 생산하는 과정에는 모심기, 수확하기 이런 것들을 하면 된다. 자, 그 다음 세계 3대 식량인 밀은 휘트를 밀이라고 하는데 학명으로는 트리티쿰이 밀속이래요. 트리티쿰. 트리티쿰. 자, 이거는 벽과 밀속 식물이다. 벽과이면서 밀속 식물이다. 그리고 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가을밀을 생산하고 있고, 이 밀은 어디에다 활용하느냐? 밀이 다른 곡류에 비해서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밀이 탄수화물로 하는 게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식량이고, 밀을 활용한 치유농업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밀액자 만들기, 밀다발 만들기, 그 다음 밀하바리움, 밀가루 만들기, 빵 만들기, 쿠키 만들기 이런 것들 요리에도 씁니다. 자, 그 다음 3대 식량인 옥수수. 옥수수는 콘인데 우리가 콘을 옥수수라고 하는데 옥수수 속은 지아 메이스. 옥수수는 콘인데 지아. 왜 Z로 시작하지? 지아. 옥수수 속. 벽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이다. 그리고 옥수수 대 하나에 위아래로 걸쳐서 옥수수가 4개에서 5개 정도 열리고 수염 색깔이 연두빛 도는 품종에서 갈색으로 변하면 다 익은 것이다. 그때는 따서 먹는 거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일대 잡종 마취 품종으로는 황옥, 23호, 수원호 이런 것들이 있고, 감미종으로는 골드크로스 반탐, 마취 품종하고 감미종이 있는데 감미종에는 골드크로스 반탐, 마취 품종에는 황옥, 수원이 있다. 옥수수를 치유농업에서 어디에 활용하느냐? 옥수수는 다른 말로 강냉이, 강내미, 옥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알곡육 옥수수 재배에서 풋 옥수수 재배로 현재는 전환되고 있고,
옥수수 이삭의 속은 생약이나 잇몸 질환에도 사용을 하는 의약품 재료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농업에 활용하는 것은 옥수수 이삭을 싸고 있는 껍질로 방석 만들기, 모자 만들기. 옥수수 껍질로 뭐 만들어? 방석 만들기, 모자 만들기. 콘샐러드, 옥수수 차, 옥수수 수염을 이용한 공예품, 이런 다양하게 옥수수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식량류 중에서 보리는 우리가 발리라고 하는데, 보리는 학명이 호디움, HORDUM, 호디움, 보리속이라는 뜻이고, 호디움. 그 다음에 벽과 보리속. 한 해살이 혹은 두 해살이 식물이고, 두 해살이인 거는 대맥이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가을에 심어서 다음에 봄에 수확을 한다. 보리는 어디에 활용하느냐? 사료에도 많이 사용하고, 사료에도 많이 쓰고, 농우사료도 많이 쓴다. 사료는 뭔데? 사료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조사료라는 거는 성초, 건초, 야초, 사일리지, 볏짚 이런 것들 조사료이고, 농우사료는 조섬유 함량이 낮고 영양가가 높은 곡류, 살겨, 보리겨 이런 거를 써서 만드는 것이 농우사료이고, 조사료는 건초, 청초, 야초, 볏짚 이런 것들 썼는데, 보리는 어디에 많이 써? 조사료나 농우사료에 양쪽 다 많이 쓴다. 그러니까 보리로 깎고 농우사료도 만들고, 보리쌀로. 보리의 잎은 어디에 써? 조사료로, 건초로도 많이 쓴다. 그 다음 사료용으로 보리를 생산하면 수확기가 앞당겨져서 후작물의 수량을 저하시키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겨울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의 푸르름을 표현할 수 있다. 보리는 농약 사용이 적은 안전한 먹을거리이고, 보리를 활용한 치유농업으로는 보리 하바리움이 뭔데? 병에 담아서 보존하는 거. 보리 하바리움 혹은 보리 염색, 보리 다발 만들기, 엿기름 식혜 만들기, 보리 싹 기르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작물 콩은 다 같이 뭉쳐가지고 콩은 소이빈이라고 하는데, 학명은 그리신은 아미노산 중에 그리신이라. 근데 콩은 단백질이 많으니까 아미노산 이름을 썼나봐. 아무튼 그리신이라고 하고, 학명은 콩과의 한해살이 풀. 콩은 잎 겨드랑이에 달리는 짧은 가지에 많은 흰색, 보라색, 홍색 작은 꽃이 달린데, 꽃이 나비 모양 이렇게 저평화가 달린다. 꽃이 너무 예뻐요. 저평화여서. 그래서 잎 겨드랑이에 달리는 짧은 가지에 많은 흰색, 보라색, 홍색의 작은 저평화가 달린다. 콩은 보통 꼬투리 속에는 종자가 1개에서 15개. 한 꼬투리 속에 콩이 1개에서 15개 정도 있고, 완전히 익으면 그 꼬투리가 쭈글쭈글해진다. 자, 콩은 여름형은 조생이고 주로 고온에서 개화가 빨라지는 것이고, 가을형은 단일 조건에서 개화하는 만생이 있고, 콩을 어디에 활용할 거냐? 콩은 사료용으로도 쓰지만 식용으로도 쓰고, 콩의 발효 제품은 조미료 역할도 하고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사용이 된다. 단백질 공급원이어서 학명도 그리신이잖아. 그리신, 아미노산 종류 이름. 그래서 콩은 그리신이라고 해서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또 콩은 유색 품종, 색깔이 많아요. 검정색, 갈색, 녹색, 혼합, 대부분 대립종으로 치반시 밥을 할 때 넣으면 잘 무르고 식미가 좋아야 된다. 콩을 활용한 치유농업은 어떤 걸 하느냐? 콩색 분류하기, 그 다음 콩 얼굴 액자 만들기,
콩나물 기러기, 그리고 콩 볶기, 콩 까기, 콩 수확하기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유농업 식물활동 소재로는 채소류, 화훼류, 과수류, 식량, 작물류 외에도 또 약용식물, 식용식물, 촉감 및 추억을 자극하는 식물 뭐 등등이 있습니다. 약용식물로는 화학성분을 합성화학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약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분비물 등이 약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화학성분이든 분비물이든 간에 우리는 이것을 약용자원식물이라고 한다. 식용식물이나 유독식물일지라도 약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일단 약용식물로 분류한다. 약용식물로 사용되는 식물은 감초, 당귀, 더덕, 도라지, 둥글레, 마, 맹문동, 쑥, 오가피, 작약 이 있다. 자, 약용이고 그거는 그 다음 식물, 식용꽃, 식용으로 먹는 식물, 식용꽃식물, 꽃을 먹는 거가 뭐가 있지? 꽃을 먹는 거, 금어초, 도라지, 임파첸스, 꽃 베고니아, 프리뮬라류, 한련화, 데이지, 식용국화, 식용장미, 페투니아, 수레국화, 애기해바라기, 캐모마일, 아티초크, 야로우, 펜지, 후쿠샤 이런 거는 꽃을 먹어요. 꽃을 먹는 거 금어초, 도라지, 꽃 베고니아, 임파첸스, 프리뮬라류, 한련화, 데이지, 식용국화, 식용장미, 페투니아, 수레국화, 아기해바라기, 캐모마일, 아티초코, 야로우, 펜지, 후쿠샤를 먹어요. 자, 그 다음 촉감을 자극한다는 식물은 오감을 자극하는 것은 신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뇌 활성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촉감을 자극하는 식물은 감각 자극, 회상, 유추에 도움이 된다. 촉각을 자극하는 식물에는 육모 질감의 잎을 갖고 있는 기누라, 백묘국, 램스이어, 번들거리는 잎 촉감, 잎 표면에 왁스 물질이 많은 잎, 예를 들면 동백나무, 고무나무, 월계수, 페페로미아 이런 거는 번들거리는 잎은 촉감을 자극하죠. 그 다음 육질이 두꺼운 잎, 이거는 돌나물과 혹은 에케베리아, 다육식물, 육질이 두꺼운 거. 그 다음 괴물처럼 마구 엉켜져 있는 식물은 이것도 촉감이 새로운 건데 틸란드시아, 수염 틸란드시아. 그 다음 공 모양의 꽃은 수국, 달리아. 독특한 모양의 꽃, 천난성과가 다 여기에 속하는데 독특한 형태의 꽃도 촉감을 자극한다. 예를 들면 천난성과 식물의 꽃 안스리움, 스파티필름, 몬스테라, 토란 이런 것들은 불렴포가 있고 육수화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특한 형태의 꽃 촉감을 자극하고 그리고 독특한 형태의 꽃 포인세티아도 그렇죠. 자, 그 다음 종이와 같은 느낌을 주는 꽃은 밀집꽃. 그 다음 구멍난 잎을 갖고 있는 것은 몬스테라. 촉감을 자극한다. 자, 그 다음 추억을 일으키는 식물. 추억을 일으키는 식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채송화, 봉선화, 백일홍. 그 다음 들깨, 참깨, 감국, 둥글레, 당귀, 원추리, 쑥 이런 것들인 거지.
수억을 일으키는 식물은 치매 노인의 장기 기억 회상 능력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 자, 코스모스. 코스모스 꽃에 솔잎을 끼워서 비녀를 만든다. 풍선덩굴, 무환자과. 풍선덩굴은 꽃이 핀 뒤에 녹색의 풍선 같은 과실이 달리고 눌러서 터뜨리며 퐁 하고 터진다. 매달아서 제등놀이를 하거나 찌부러뜨리며 놀기도 하는 풍선덩굴. 그 다음 꽈리. 꽈리는 가지과인데 꽈리. 봉지 모양의 붉은 꽃받침을 벗기고 종이접기 놀이에서 인형의 머리로 썬다든지 봉지 속에 씨앗을 꺼내서 속을 비게 한 다음에 불어서 소리나게 하는 꽈리로 쓸 수 있다. 그 다음 초롱꽃. 초롱꽃은 매어단 종 모양의 꽃이 달리는데 입으로 불어서 부풀리게 하거나 오므라들게 하면서 놀 수 있다. 초롱꽃. 그 외에도 민들레. 민들레는 손목시계 만들기. 민들레는 꽃에 가는 철사를 꿰면 비녀가 된다. 민들레는 스웨터 등에 꽂으면 브로치가 된다. 민들레는 솜털이 붙은 민들레 씨는 낙하산이 된다. 민들레는 입으로 강하게 불어 멀리 날리는 놀이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분꽃. 분꽃은 종자에서 딴 분가루를 콧등에 바르며 화장놀이 하는 거, 분꽃. 그리고 분꽃은 종자로 목걸이 장식, 꽃으로는 낙하산, 로켓 이런 놀이를 할 수 있다. 분꽃은 분가루를 콧등에 바르고 화장놀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클로버. 클로버는 토끼풀이라고 하는데 꽃이 피면 꽃자루를 이어서 목걸이나 팔찌를 만들어서 놀지. 반지도 만들고. 봉선화는 꽃잎의 즙으로 손톱이나 종이를 물들게 하여 노는 것이 목적이나 씨가 너무 익으면 열매에 조금만 닿아도 꼬투리가 터지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건 싹과니까. 봉선화는 씨가 너무 익으면 열매에 조금만 닿아도 꼬투리가 터져요. 그래서 영어로 꽃 이름이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touch me not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독성이 있는 식물. 독성이 있는 식물은 치유농업 전문 인력은 사전에 독성이 있는 식물을 잘 숙지하고 식물 활용에 유의해야 한다. 실내에서 재배되는 독성 식물은 예를 들어서 디펜바키아. 이거는 잎을 먹으면 입과 혀가 부어서 음식물을 삼키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체내에 흡수되면 점막에 염증이 생겨요. 디펜바키아. 그 다음 꽃기린, 포인세티아, 란타나, 잉글리시 아이비, 크로톤 이런 것은 실내 식물인데 독성이 있고, 실외에서 재배되는 독성 식물은 예를 들면 미나리 아제비, 복수초는 돌 사이에서 눈 오는데 피어있는 복수초, 미나리 아제비과죠. 그 다음 수선화, 콜치큼, 디기탈리스, 델피늄, 아주까리는 팍 삶아서 먹기도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은방울꽃, 주목 이런 것들이 실외에서 재배되는 독성식물이다. 자, 화해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해요. 자, 우리가 채소라고 하면 역경채류, 건채류, 과채류가 있고, 과수에는 진과 위가 혹은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경과류, 장과류가 있고, 화훼는 초하류는 1년초, 숙건초, 구건류가 있고 관념류, 화목류가 있다. 화훼는 초하류와 관념류와 화목류가 있고 허브가 있다.
우리가 원예 작물이라면 채소, 과수, 화훼라고 하는데 그거 외에 식량 식물을 추가로 더해서 4가지 나눴고 그 기타 약용, 식용, 꽃, 촉감, 자극, 그 다음은 추억 일으키기, 독성식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